한식을 처음 접하고 반찬과 밥을 따로 먹었던 미국인, 복잡하다고만 여겼던 식사 방식이 어느 날 그녀에게 눈물겨운 위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뉴욕 한복판, 단조롭기만 했던 일상 속에서 소박한 한 끼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V의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순간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존스입니다. 바쁜 도시의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일에 치이며 살아가지만 사실 제 삶은 생각보다 단조롭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8시 반이면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일상이죠.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고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점심은 저에게 유일한 힐링이자 낙이었어요. 고작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을 위해 오전을 버티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점심 메뉴를 고를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오늘은 치킨 샐러드? 아니야. 퀴노아 볼에 연어 추가할까? 그래도 너무 심심하니까 크로아상 샌드위치도 좋겠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을 해결하려고 사무실 근처를 걷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낯선 가게 하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반찬, 오늘의 백반 $10, 밥, 국, 반찬 4가지, 메인 소불고기. 전 처음에 그걸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반찬? 밥은 없고 반찬만 주는 건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식당 간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창문 너머로 보인 테이블 위는 정말 제 기준으론 이상했어요. 한두 입 분량밖에 안 되는 작은 접시들이 다닥다닥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집어먹고 있었죠. 무슨 샘플 뷔페 같달까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처음 드는 생각은 이랬습니다. 정신없고 복잡해. 저렇게 먹으면 맛 구별은 하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튀어나왔습니다. 역시 한식은 나랑 안 맞아. 향도 강하고 너무 짜고 정리도 안 되고. 사실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김치는 맵고 냄새가 세고 고추장 양념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만 느꼈고 비빔밥이나 찌개 같은 건 왜 다 섞어 먹는 건지 모르겠다는 인식이었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무실로 돌아와 옆자리 동료에게 툭 던지듯 물어봤습니다. 마야, 혹시 반찬이라는 가게 가봤어? 오늘 점심줄이 엄청 길던데. 그녀는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거기 요즘 완전 인기 많아. 한국 백반집이야. 반찬은 사이드 디시 같은 거야. 밥이랑 국,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접시들이 같이 나오는 거지.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사이드 디시라고? 근데 왜 그게 메인처럼 취급돼? 그리고 그거 다 그냥 짜고 매운 거 아냐? 마야는 고개를 저으며 조곤조곤 설명해줬습니다. 아니야, 꼭 매운 건 아니고 오히려 짠맛, 단맛, 고소한 맛, 심지어 쌉쌀한 맛까지 다양해. 매일 반찬 구성도 바뀌고 거기 메인 요리는 불고기 같은 것도 자주 나와. 에밀리한테 딱일지도 몰라.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밥도 없이 반찬만 나오는 식당이 왜 저렇게 인기가 많지? 그날도 그냥 무난하게 그릭 샐러드를 테이크아웃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그 반찬집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퇴근길에도 가게 앞을 스치듯 지나치며 창문 안을 힐끔 보게 됐고 주말에도 괜히 반찬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검색창에 입력해보기까지 했어요. 한국 반찬 Korean side dishes. 작지만 다양한 맛의 조화, 한국인의 집밥 철학이 담긴 문화, 이런 문장들을 읽으며 그냥 단순한 음식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야근을 마치고 혼자 집에 돌아가던 저녁이었습니다. 배도 고팠고 마음도 조금 허했어요. 문득 그 반찬이라는 가게가 생각났고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고 따뜻한 국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젊은 한국인 사장님이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백반은 소불고기입니다. 반찬은 애호박볶음, 계란찜, 콩자반, 그리고 미역국이에요. 모르는 단어 투성이었지만 소불고기라는 말 하나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전 포장용으로 하나 달라고 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포장을 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밥, 맑은 국물에 미역이 둥둥 떠있는 미역국, 그리고 색색의 4가지 반찬이
칸칸이 담겨 있었죠. 솔직히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한 채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소불고기를 한 점 집어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먹지 말고 밥에 반찬을 얹어서 같이 먹어봐. 그래서 저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그 위에 불고기와 애호박볶음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입 안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껏 제가 경험한 맛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입 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밥과 달달한 소불고기, 부드러운 애호박볶음의 조화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식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조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서로 다른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려 완성되는 맛이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구나. 미역국도 한 숟가락 떠먹어봤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고 담백한 맛, 미국식 크림 수프나 콘 수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끓이고 우려내고 정성스레 만든 듯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콩자반은 또 어땠고요? 처음엔 달달한 콩이라는 게 생소했는데 밥과 함께 먹으니 또 다른 밸런스가 느껴졌습니다. 짭짤함, 달콤함, 고소함이 밥이라는 중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 하나하나는 간단한 재료 같았지만 함께일 때 비로소 그 맛이 완성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 입맛은 그동안 단순한 편이었습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처럼 맛이 명확하고 조합이 정해진 음식들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 조합해 먹는 방식은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두어 번만 시도해보니 이제는 그 다양성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깨닫게 되었죠. 무엇보다 입 안에서 한 끼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정말 새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 안에 아무 소리도 없이 저 혼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했고 충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집밥을 먹는 기분이랄까요? 사실 미국에서 자취하며 살아온 제게 집밥이라는 말은 낯설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래 포장만 했는데 어느 날은 직접 가게 안에 앉아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용기를 내어 혼자 테이블에 앉았고 사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좀 매콤한데 불고기 좋아하셨으면 이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처음엔 살짝 긴장했습니다. 매운 음식은 그다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의 미소에 용기를 얻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먹었죠. 놀랍게도 그 매운맛은 불쾌하거나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밥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입맛을 돋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시원한 콩나물국. 아, 이렇게 매운 것과 담백한 국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다른 반찬과 메인 요리를 경험하면서 저는 조금씩 한식의 깊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볶음, 내일은 된장찌개, 또 어떤 날은 고등어 조림, 반찬도 무궁무진했어요. 나물, 조림, 전, 김치류까지. 그리고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질릴 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의 이름과 재료들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기 저 초록색 나물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정확히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계란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날은 사장님께 오늘 잡채는 안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던 점은 가게 안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엔 모두가 조용히 식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좁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네요 하면 옆자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묵은지 들어간 거라 그런가 봐요 하고 대답해주고 또 어떤 날은 이건 뭐죠? 하고 물으면 아, 저건 연근조림이에요. 식감이 특이하죠?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도 계셨죠. 그 모든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작은 커뮤니티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연결되는 공간. 뉴욕 한복판에서 이런 정서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안에 오래된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가 있길래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건 작동하나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네. 믹스커피 자판기예요. 식사 후에 한 잔 뽑아가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믹스커피도 마셔보게 되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그 맛이 식사 끝에 작은 디저트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익숙한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점심시간만 바라보며 살던 일상에서 이제는 그 한 끼가 저를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음식이 주는 감동,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 그리고 그걸 나누는 사람들과의 온기. 전에는 몰랐던 한국 밥상의 진짜 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맛있다는 감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낯선 타국에서 익숙한 도시의 복잡한 삶 속에서 하루 중 단 한 끼라도 진심을 담아 만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점심시간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반찬집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새로운 조합을 만날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죠. 그리고 그 식탁 앞에 앉아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 한 점을 입에 넣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맛은 단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느끼는 거였어. 그날 처음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먹으며 느꼈던 그 조화의 충격. 그건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방향을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 속에서 저는 지금도 매일 작은 한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게 커다란 의미로 남아 점점 더 큰 감동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국 반찬 가게 사장님과의 인연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고객과 주인 사이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날씨 얘기를 나누고 가끔은 일상의 사소한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죠. 사장님은 이름이 윤지였고 뉴욕에 온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유학생 시절부터 요리를 좋아해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밥상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따뜻한 밥상을 통해 위로를 받았기에 어쩌면 제가 더 큰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절친한 친구 릴리가 입원하게 된 겁니다. 평소 위장이 약했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입원 생활이 길어졌죠. 릴리는 제게 입맛도 없고 배는 고픈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병원 밥도 너무 느끼해서 잘 안 넘어가고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건 아예 엄두도 안 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곧바로 윤지 씨가 만든 반찬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정말 따뜻한 집밥 같은 걸 가져다 줄게. 이건 너도 좋아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반찬집에 들러 윤지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해해 주었고 소화가 잘 되는 반찬들로 구성된 작은 도시락을 직접 싸주셨어요. 부드러운 계란찜, 야채를 듬뿍 넣은 소고기죽, 나물 몇 가지를 정갈하게 담아주시며 기름기 없는 걸로 구성했어요. 릴리 씨 위에도 부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셨죠. 릴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맛이 이렇게 따뜻해? 뭔가 마음이 놓이는 맛이야.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윤지 씨의 백반을 먹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릴리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요. 며칠 뒤 저는 윤지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윤지 씨, 혹시 초보자들을 위한 한국 음식 클래스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회사 동료들도 반찬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저도 조금씩 만들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윤지 씨는 놀란 눈으로 절 보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거든요. 에밀리 씨가 함께 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는 윤지 씨가 기본 반찬인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밥까지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금치나물과 계란말이를 활용해 만드는 한국식 김밥은 참가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신선하고 흥미로운 메뉴였어요. 김밥 한 조각 속에 알록달록한 색감과 영양가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담겨있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에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들어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며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모습도 많았어요.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김밥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예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다며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반찬에 관심을 갖게 된 직장 동료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식에 호기심을 갖게 된 사람들, 이민자, 커뮤니티의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업은 단순한 요리 수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윤지 씨가 들려주는 한국의 음식 문화 이야기, 재료에 담긴 의미, 그리고 각 반찬이 어떻게 밥상 위에서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역시 통역을 도우며 이 소중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지역 방송국 기자의 눈에 띄었고 반찬 가게와 한국 음식 클래스는 현지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다양한 반찬을 한데 모은 정갈한 백반, 그리고 수업에서 웃으며 김치를 버무리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담겼습니다. 방송 후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2배로 늘었고 반찬 클래스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죠. 윤지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 이렇게까지 한국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에밀리 씨.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제가 더 고마워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제 삶을 바꿔놨으니까요. 이제 반찬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채우는 정성이고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이며 문화를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윤지 씨, 그리고 수많은 뉴요커들이 함께 만든 작은 반찬의 물결은 지금도 조용하지만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방송 이후 반찬 가게 앞에는 매일같이 긴 줄이 생겼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가족 단위의 손님들, 커플, 심지어 관광객들까지 이 작은 한국 밥상 체험을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죠. 윤지 씨는 바쁜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저는 가능한 한 시간을 쪼개 도와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클래스 역시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며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떤 날은 한국인 어머니와 결혼한 미국인 남편이 참석했고 또 어떤 날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란 10대 소녀가 엄마 손을 붙잡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이유로 이 수업을 찾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끼의 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지 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씨, 우리 반찬책을 내보는 건 어때요? 지금까지의 레시피와 이야기들, 그리고 수업에 온 사람들의 후기도 함께 담아서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반찬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삶의 온도를 바꿔놓은 여정이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작은 출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정직하게 붙였어요. 따뜻한 한 끼, 감동을 담다. 책에는 윤지 씨의 레시피뿐 아니라 반찬을 통해 바뀐 사람들의 사연도 함께 담았습니다. 릴리의 병실에서의 감동적인 순간, 김밥 수업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들, 그리고 반찬을 먹으며 조국을 그리워하던 한국계 어르신까지 각각의 이야기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사람을 치유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공공 도서관에서 한식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한 문화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지 씨와 저는 조그만 테이블에 반찬을 나눠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라는 중년 남성. 된장찌개를 처음 맛보곤 내 어린 시절 냄새 같아요. 라던 노인. 우리는 울고 웃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 문득 처음 반찬을 먹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밥을 먹던 작은 아파트, 낯설고도 따뜻했던 미역국의 향,
밥 위에 올려 먹던 불고기와 시금치나물의 조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음식을 맛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함께 먹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울었었죠. 입맛 때문이 아니라 그 따뜻함이 내 삶 속 허전한 부분을 채워준 것 같아서요.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언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작은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달랬고, 누군가는 가족의 기억을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자신을 확장했죠. 반찬은 더 이상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부였습니다. 삶의 일부, 감정의 일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 윤지 씨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씨, 우리는 아마도 이 도시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정말 그랬습니다. 소박한 반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복잡함과 단절 속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누구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던 변화. 이제 저는 점심시간이 오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제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많이 웃고 더 따뜻해졌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음식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반찬이라는 이름 아래 차려진 그 밥상은 누군가에게는 문화 체험이고 누군가에게는 추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찾습니다. 윤지 씨와 함께하는 수업도 이어지고 있고 저희 책은 소박하지만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릴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고 오히려 저보다 더 한식에 빠져 있답니다. 김밥도 직접 싸서 도시락으로 가져오고 반찬 가게에서 일주일치 반찬을 포장해가는 걸 습관처럼 여기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익숙한 길을 따라 걷습니다. 골목을 돌면 반가운 간판이 보이고 문을 열면 익숙한 향기와 사람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작은 반찬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한국 음식은 그날 제게 문화를 넘어선 위로가 되어 주었고 단순한 식사가 아닌 마음이 전해지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식.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단조롭던 일상을 바꾼 따뜻한 한 끼의 힘, 그리고 한국 음식이 전해준 진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 한 상을 전해주고 싶다면 오늘 저녁은 한식 어떠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